안녕하세요. 오늘도 마음 따뜻하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예전엔 좋은 사람, 새로운 사람, 인연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사람은 많을수록 좋고 다 이해해주는 게 어른스러운 줄 알았습니다. 어느 순간부터 느낍니다.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새로운 인연이 아니라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는 용기라는 것을요.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기운 빠지고 잠 못 자고 가슴에 멍드는 날도 많아집니다. 예의 때문에, 정 때문에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내 감정을 늘 뒷순위로 밀어둡니다. 이 사람 곁에 있으면요. 내 인생은 자꾸 늪에 빠집니다. 확실하게 망가집니다. 이제는 정리할 때입니다. 늦게라도 알아차렸다면 아직 늦지 않은 겁니다. 인생의 무게가 커질수록 인간관계는 가벼워져야 합니다. 지금이라도 끊어야 할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. 그게 나를 지키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. 처음엔 정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. 뭐 하나 생기면 나눠주고, 뭐 사면 같이 주고, 내가 가진 거 아까운 줄 몰랐어요. 그런데 어느 순간, 나만 계속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밥도 내가 사고, 선물도 내가 챙기고, 정보도 내가 알려주고, 정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나는 그냥 공짜여서 만난 것이죠. 항상 공짜만 바라는 사람은요,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? 자기가 공짜로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. 밥을 사주면 이번에도 맛있게 잘 먹었어. 그게 인사 끝이에요. 다음번에 자기가 한번 사겠다는 말은 절대 안 나옵니다. 도움을 줘도, 물건을 나눠줘도 고맙다는 말은 쉽게 합니다. 그런데 내가 다음에 살게라는 말은 없습니다.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이번에도 친구가 해줄 거야? 이번에도 내가 공짜로 얻을 수 있을까? 그겁니다.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걸 아예 습관처럼 권리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런 사람들은요, 다른 사람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. 왜냐면 본인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. 돈을 쓰는 게 얼마나 어렵고, 시간을 내주는 게 얼마나 귀하고, 마음을 내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본인이 안 해봤으니 몰라요.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서 도와준 걸 그냥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하고 넘깁니다. 내가 어렵게 챙겨준 걸 얘 원래 잘 베풀잖아 라며 당연하게 여깁니다. 그 사람은 절대 고마운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. 늘 그래왔던 일로 여깁니다. 문제는 이런 사람이 나쁜 말을 하지도 않고 싸우거나 무리하게 굴지도 않기 때문에 더 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. 겉으론 웃고 정 많아 보이는데 알고 보면 늘 나만 쓰고 늘 나만 챙기고 늘 나만 손해보고 있습니다. 처음엔 마음이 넉넉해서 주는 거였죠.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내 호의가 당연해졌고 그 당연함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가 부담이 됩니다. 어릴 땐 괜찮아요. 친구끼리 베풀고 웃고 넘기고 조금 손해봐도 그러려니 합니다. 그런데 나이 들면 다릅니다. 내 시간, 내 돈, 내 정성 그 하나하나가 다 귀합니다. 그걸 아껴줄 줄 모르는 사람,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은 이젠 좀 멀리해야 할 때입니다. 이런 사람은 관계를 정으로 보지 않습니다. 그냥 이익 계산기로 봅니다. 도움은 받을수록 익숙해지고 호의는 반복될수록 권리인 줄 압니다. 한두 번은 괜찮아요. 그게 쌓이면 나만 지칩니다. 마음도 지치고 돈도 지치고 결국 사람 자체가 싫어집니다. 저랑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이 있었어요. 김장하면 해마다 자연스럽게 한 통 받아가곤 했죠. 처음엔 저도 나눠주는 재미가 있었고 그 사람이 고맙다 고맙다 하니까 괜찮았어요. 근데 어느 해는 제가 허리가 아파서 김장을 못했거든요.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올해는 김장 안 해? 요즘은 다들 정이 없어졌다니까. 순간 기운이 쭉 빠졌어요.
내가 몇 년을 그냥 나눠줬는데 못 주니까 정이 없다는 말을 듣네요. 그제야 알겠더라고요. 그 사람은 고마운 마음보다 기대가 먼저였던 거예요. 그냥 공짜로 받는 게 당연해진 사람이었던 거죠. 나이 들수록 받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. 사랑도, 정성도, 시간도. 그런데 꼭 있어요. 받기만 하면서도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. 그 사람 곁에 있으면요. 어느 순간부터 내 호의가 달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. 정은 주는 게 아름답지만 함께 주고받아야 따뜻한 관계가 됩니다. 이제는 공짜만 바라는 사람에게서 내 마음값을 지킬 줄 아는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. 처음엔 똑똑한 줄 알았어요. 말도 논리정연하고 단호하게 딱 자르니까 저 사람은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구나 싶었죠.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.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분명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만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. 어떤 주제를 꺼내도 그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안 돼. 그건 괜히 시간 낭비야. 요즘 애들은 그걸 모른다니까. 무조건 자기가 맞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최고입니다. 지인이 카페 창업을 하겠다고 했어요.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응원했죠. 어려운 시기지만 도전하는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거든요.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. 카페, 요즘 누가 그걸 하냐? 나 아는 애도 망했어. 시간 낭비하지 말고 조용히 회사 다녀. 듣는 사람이 기운이 쫙 빠졌습니다. 그 사람은 조언을 한다고 생각했겠죠. 그런데 실은 자기 기준을 강요한 것뿐이었어요. 응원이 아니라 판단과 통제였습니다. 그분은 항상 그래요.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그건 안 될걸? 조심스럽게 계획을 말하면 너무 순진하다.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입니다. 자기 방식 말고는 전부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것.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주 입을 다물게 됩니다. 또 말 꺼냈다가 잔소리 들을 텐데. 내 생각 말하면 또 꼬투리 잡겠지. 그래서 그냥 조용히 따라갑니다. 맞춰줍니다. 참고 넘깁니다. 그러다 보면 내 선택이 점점 줄어듭니다. 내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. 그리고 결국 내 인생도 작아집니다. 무섭죠? 고집 센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. 하지만 그 사람 곁에 있는 우리는 변합니다. 더 위축되고, 더 조심스럽고, 더 작아집니다.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당신의 입장을 들어줄 생각도 고칠 생각도 없습니다. 내가 나이 먹은 만큼 아는 게 많아졌지.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. 나는 틀린 말 한 적 없어. 이런 자기 확신은 결국 고립된 확신이 됩니다. 지혜가 아니라 벽이 되는 거죠. 나이 들수록 고집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. 하지만 그 고집이 주변 사람들의 성장을 막고 도전을 꺾고 생각을 지우고 있다면 그건 경험이 아니라 독입니다. 한 사람의 고집이 가족을, 친구를, 동료를 지치게 합니다. 인생 후반전엔 많이 아는 사람보다 많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. 세상이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. 그런데 나만 그대로라면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. 당신 곁에 그 사람 정말 나이가 들어 지혜로워진 걸까요? 아니면 그냥 고집만 늙어가는 걸까요?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. 너 원래 그런데 약하잖아.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. 그 말 예전에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용기 내서 털어놨던 이야기였거든요. 그땐 위로인 줄 알았어요.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죠. 그런데 아니었어요. 그 사람은 내 약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쥐고 있었던 겁니다.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. 누구에겐 가족 이야기, 누구에겐 돈 문제, 또 어떤 사람은 건강 이야기일 수도 있죠.
그럴 때 가까운 사람에게 속내를 한 번쯤 털어놓게 됩니다. 나 요즘 좀 힘들어. 그땐 정말 후회돼. 사실 그때 이래서 너무 괴로웠어. 그 순간은 용기였고, 신뢰였고, 마음을 여는 거였습니다.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공감해주는 게 아니라 무기처럼 보관합니다. 겉으론 잘 지내요.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조금 더 나서려 하거나 뭔가 잘 풀리는 기미가 보이면 슬쩍 꺼냅니다. 너 예전에 그런 일 있었잖아. 내가 좀 약한 부분이 그거잖아. 그때처럼 될까 봐 걱정돼서 그래. 말은 걱정처럼 합니다. 그런데 느낌은 다릅니다. 나를 다시 그 시절로 끌어내립니다. 내가 벗어나려던 과거로, 내가 힘들게 지나온 어두운 시간으로 날 다시 묶어두려는 말들. 이런 사람의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친절하다는 겁니다. 기억력이 좋고 내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. 그 관심은 이해가 아니라 보관입니다. 상처를 들춰내선 내가 움츠러들게 만들고 내 자존심을 무너지게 만듭니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더 이상 그 사람 앞에서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듭니다. 무슨 얘기를 해도 나중에 이걸 또 들먹이겠지 그 불신이 쌓이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. 저희 어머니는 동네에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분이 계셨어요. 시장도 같이 다니고 김장도 같이 담그고 반찬 좀 하면 서로 나눠 먹고 말 안 해도 마음 아는 그런 사이였죠. 아버지가 병상에 오래 계셨을 땐 그분이 어머니를 많이 챙겨줬대요. 어머니도 친구분에게 남한테 안 하는 속얘기를 털어놓으면서 위로받으셨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느 날 김치 나눠준 걸로 말다툼이 생겼대요. 그러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. 너는 원래 그래. 자식들한테도 제대로 못 챙겼잖아. 남편 병간호 한다고 애들 방치했던 거 내가 다 들었어.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. 그 사람은 내가 힘들다고 말한 걸 기억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언젠가 나한테 칼처럼 쓰려고 쥐고 있었나 봐. 그 뒤로 3일을 거의 식사도 안 하시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계셨어요. 그 친구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어머니는 다시는 먼저 연락하지 않으셨고 그 이후로 사람 만나는 걸 조금씩 거려하시게 됐습니다. 이게 바로 내 상처를 무기로 쓰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. 듣고 기억해서 언제 꺼낼지 타이밍만 보는 사람. 이런 사람은 친하다는 이유로 오래 곁에 두면 안 됩니다. 우리는 상처를 나눴을 때 위로받길 원하지 그걸 들춰내서 공격당하길 바라지 않습니다. 마음을 열었던 내가 바보였던 걸까요? 아니요.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. 약점을 이야기했다는 건 그만큼 신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그 신뢰를 무기 삼은 사람은 이제 그만 보내야 할 사람입니다. 내가 약했던 순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점으로 날 억누르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은 곁에 두지 마세요. 어떤 인연은 나를 살게 만들고 어떤 인연은 조용히 나를 무너지게 하죠.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누구와도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. 공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,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, 내 약점을 기억했다가 언젠가 흉처럼 꺼내는 사람, 이런 사람은 더 이상 곁에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늦게 깨달아도 괜찮습니다. 지금이라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방향으로 사람을 정리해도 늦지 않았습니다.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모든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. 이젠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